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3주차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협상의 5단계입니다. 협상의 과정은요, 연구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협상 과정의 5단계와 협상 과정의 3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상 과정의 5단계인데요. 바로 그 5단계 중 첫 번째 1단계는요, 협상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이해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실질 이해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 합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협상의 시작 단계입니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요,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친근감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상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어떠한 협상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협상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협상의 진행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의 진행을 위한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호 이해입니다. 갈등 문제의 진행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기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상을 위한 안건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실질 이해입니다.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상대가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장수들이 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진짜로 관심 있는 말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려 서희 장군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고려 성종 때 거란장수 소손영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고려의 대신들은 강경파와 화친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화친파들은 서경, 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떼어주고 거란에 항복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강경파는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당해내기는 곤란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서희 장군은 소수의 수행원만을 이끌고 소손영 장군과談判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협상에 기대를 거는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리라 전망할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거란이 고려 침공에서 표방한 이유입니다. 첫째,
거란 땅인 고구려의 옛 영토를 고려가 침식하고 있다. 둘째, 고려는 거란과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 것을 응징하기 위함이다. 거란의 실질적 이해입니다. 서희 장군은 거란의 실질적 이해를 간파하였습니다. 즉,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중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거란이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고려 정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 이해는 송나라 정벌에 앞서서 친송 외교를 하고 있는 고려가 배후 습격을 하는 것을 막아 후환을 차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 땅을 침공하는 것이 거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희 장군은 거란에게 송나라와의 동맹 단절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나라와 동맹을 단절한다는 약속을 받은 소손령은 말머리를 북으로 돌려 철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희 장군은 말고삐를 잡으며 소손령 장군,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장군도 아시다시피 고려 조정은 칭송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송과 동맹 단절을 약속했다고 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황제와 강경파를 설득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랜 종주국인 송나라와 끊고 거란과 손을 잡았다고 하면 나를 몰아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에 소손령은 서희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소? 그러자 서희 장군은 강동육주를 돌려주시오. 그러면 고려 조정은 누구 하나 이번 협상 결과에 왈가왈부를 못할 것입니다. 서희 장군이 거란의 소손령을 설득한 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이므로 국명과 평양을 국도로 정한 것이다. 둘째, 압록강 안팎도 우리의 것인데 지금 여진이 점거하고 있어 바다보다 육로로 왕래하는 것이 더 곤란하다. 셋째, 거란과 고려를 막고 있는 것은 여진들 때문이니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아 길을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당시의 강동 육주는요, 명목상 거란의 영토였지만 여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정벌의 야심이 크게 앞섰던 거란은 상대적으로 강동 육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요, 협상의 실질적 이해를 간파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백성의 고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일방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강동 육주, 우리가 실리면에서 강동 육주 280리를 수복하는 그러한 하나의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5단계 중에서 그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로 협상 안건마다 대안을 평가합니다. 또한 개발한 대안들을 평가를 하고 최선의 대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선택을 행합니다. 이어서 대안의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협상의 5단계 중에서 그 마지막 단계인 합의문서 작성입니다. 이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합의문상의 합의 내용, 또 용어 등을 재점검합니다. 그리고 합의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협상은 종결이 됩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희 장군은 자신의 협상 제안과 의견을 거란왕에게 전하라고 함으로써 협상의 상대인 소손령도
자신과 같은 신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점은 서희 장군의 협상 가정 면모라고 할 것입니다. 또 본 협상이 끝나고 소손영은 서희 장군을 연회에 초대를 했으나 서희 장군은 전쟁 중에 어찌 나 혼자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까지 협상과 관련한 긴장을 풀지 않기 위해 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소손영의 연회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호속 협상을 위한 긴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나고 고려로 돌아올 때는 오히려 소손영으로부터 예물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요, 협상으로 인해서 바로 상호 만족감이 증진된 하나의 결과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상의 3단계입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서 협상 진행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협상 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 진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 후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 전 단계의 경우는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협상 진행 단계는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 후 단계의 경우는 합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협상 전 단계는 협상 기획과 협상 준비가 있습니다. 협상 기획에는 협상 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 준비는 목표 설정, 협상 환경 분석, 협상 형태 파악, 협상팀 선택과 정보 수집, 자기 분석, 상대방 분석, 협상 전략과 전술 수립, 협상 대표 훈련이 있습니다. 협상 진행 단계에는 협상 진행과 협상 종결이 있는데 협상 진행에 있어서는 상호 인사와 정보 교환, 설득, 양보 등 협상 전략과 전술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종결에서는 합의 및 합의문의 작성과 교환을 행합니다. 협상 후 단계는 협의 내용에 대한 비준과 협의 내용 집행, 그리고 분석 평가가 행해집니다. 협상의 전략입니다. 협상에 사용될 전략으로서 협상 전략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협상 당사자는 자신의 목적과 상대방의 목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협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협상 전략의 형태로는 문제 해결 전략, 양보 전략, 무행동 전략, 경쟁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 해결 전략은 협력 전략에, 양보 전략은 유화 전략에, 무행동 전략은 회피 전략에, 경쟁 전략은 강압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 전략은 협상 참여자들이 협동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은 윈윈 전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전략인 I win, you win 그리고 we win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이를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협력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참여자들은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신뢰적 협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 그리고 우호적 인간관계의 유지 등이 모두 중요한 경우에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협력 전략의 협상 전술에는 협동적 원인 탐색, 정보 수집과 제공, 쟁점의 구체화, 대안 개발, 개발된 대안들에 대한 공동평가, 협동하여 최종한 선택 등이 있습니다. 유화 전략은 양보 전략이며 수능 전략입니다. 또 화해 전략이며 수용 전략이고 굴복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와 주장에 자신의 욕구와 주장을 조정하고 순응시켜 굴복합니다. 유화 전략은 루즈윈 전략입니다. 즉,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는 전략인 I lose, you win 전략입니다. 유화 전략은 협상으로 인해 돌아올 결과보다는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유지를 선호하여 상대방과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며 그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과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에 순순히 따르는 전략입니다. 유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얻는 결과에 순응하고 수용하더라도 자신은 잃을 것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과의 상호의 존성과 인간관계의 우호적인 면을 강화하여 상대방의 지원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유화 전략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화 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전술에는 유화, 양보, 순응, 수용, 굴복, 요구사항의 철회 등이 있습니다. 회피 전략은 무행동 전략이며 협상으로부터 철수하는 철수 전략입니다. 협상을 피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은 루즈로즈 전략입니다. 즉, 나도 손해를 보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전략인 I lose, you lose, we lose 전략인 것입니다. 회피 전략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나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얻게 되는 결과나 인간관계 모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상대방과의 협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의 가치가 낮거나 협상을 중단하고자 하여 상대방을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때 또는 협상 이외의 방법으로 쟁점 해결을 위한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 전략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의 가치가 낮거나 협상을 중단하고자 하여 상대방을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밖에 협상 이외의 방법으로 쟁점 해결을 위한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도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압 전략은 공격적 전략이며 경쟁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전략입니다. 강압 전략은 윈로즈 전략입니다. 즉,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략인 I win, you lose 전략입니다. 즉, 이로 인해 제로섬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전략 전술의 사례입니다. 대우와 GM사의 협상 사례입니다. 협상에서 시간은 전략 요소입니다. 협상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때 말려들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GM과 대우의 협상에서 포드사는 우선 협상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포드사가 인수포기라는 폭탄 선언을 하자 대우는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포드사가 인수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달에 인수이양서를 제출하고 대우자동차에 대해 GM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올 것으로 보았으나 정작의 GM사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우자동차의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500억 원의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자금 지원마저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998년 33%에서 2001년에는 13.9%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GM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대우는 GM사의 지원작전에 말려들어 결국 GM사의 헐값으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월맹 측의 시간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맹 측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27년 동안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더 싸운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32년 전쟁은 우리에게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감정 전술의 사례입니다. 1960년 10월 12일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유엔 연단을 구두로 두들겨 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충격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맙소사. 그 사람 야만인이군요. 세계적인 단체를 그런 일로 더럽히다니.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면 난 짜증이 나서 미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쿠르시초프가 구두로 두드리고 있는 사진을 확대해보니 테이블 밑에 2개의 구두가 고스란히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후르시초프는 그로미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 갈색 종이 가방에 구두를 싸시오. 그걸 오후 3시에 사용하게 될 테니까. 이것은 감정 전술입니다. 그러나 감정 전술을 펴기 위해 탁자를 두드리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방식으로도 상대방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당혹스럽고 정신이 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내가 입증한 자료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상대방은 막다른 길로 몰리게 된 상황의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가 눈에서 눈물을 쏟더니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고 좋아할까요? 아마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발 물러나서 이런, 울려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학습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